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인터넷, 이게 사실은요, 두 개의 거대한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경쟁하다가 태어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완벽한 이론이었던 OSI 모델, 그리고 실용적인 승자였던 TCP/IP 모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 개의 컴퓨터가 도대체 어떻게 서로 말을 알아듣고 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 이 네트워크 모델이 해결하려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초창기 시절에는요, 정말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예를 들면 IBM 컴퓨터는 IBM 컴퓨터끼리만 말이 통하고 DC 컴퓨터는 또 DC 컴퓨터끼리만 대화가 가능했던 거죠. 왜냐? 각자 자기만의 언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통신 규칙을 썼기 때문이에요. 서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딱 디지털 시대의 바벨탑 같았다고나 할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당시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제조사마다 규칙이 제각각이니까 서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한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통신, 이걸 하려면 어떤 보편적인 약속, 즉 표준이라는 게 정말 절실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 등장한 아주 우아한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이 계층화된 아키텍처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통신이라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과정을 여러 단계, 그러니까 여러 계층으로 잘게 쪼개서 생각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계층 구조라는 게 왜 그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왜 컴퓨터한테 이런 규칙이 필요한 건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층을 나누면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먼저 각 계층은 딱 자기 역할에만 집중하면 돼요. 다른 애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바로 상호 유용성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최신 와이파이 공유지구 바꿔도 쓰던 웹브라우저는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각 계층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몇 번 계층 문제구나 하고 딱 짚어낼 수 있으니까 해결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바로 이 계층화라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탄생한 첫 번째 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OSI 모델이에요. 모든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아주 야심차고 이론적으로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청사진이었죠. OSI 모델은요, 국제표준화 기구, 우리가 ISO라고 부르는 곳에서 만든 7단계짜리 통신 규칙이에요.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어떤 컴퓨터든지 간에 서로 믿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통신 절차를 만들자, 바로 이거였죠. 자, 이 7개의 계층 한번 살펴볼게요. 맨 위, 우리랑 가장 가까운 계층부터 시작해볼까요? 응용 계층, 이건 우리가 쓰는 바로 그 앱들이에요. 웹브라우저, 메신저 같은 것들이요. 그 바로 아래 표현 계층은 데이터의 형식을 통일해주는, 말하자면 번역가 역할을 하고요. 세션 계층은 대화의 시작과 끝을 관리하는 매니저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제 중간으로 내려오면 데이터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전송 계층은 데이터가 빠지거나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하는지 품질 관리를 해주고, 네트워크 계층은 데이터가 가야 할 최적의 길을 찾아주는 우리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로 그 GPS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 두 계층이 이제 실제 전송을 담당해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바로 옆집, 그러니까 이웃 장비에게 데이터를 건네주는 동네 우체부 같고요. 물리 계층은 이 모든 걸 진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케이블로 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아니, OSI 모델이 그렇게 완벽했다면서요? 근데 왜 지금 우리는 다른 모델을 쓰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실용성을 무기로 내세운 또 다른 영웅 TCP/IP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였어요. 타이밍과 실용성. OSI가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모델이 뭘까 하고 다듬는 동안에 시장에서는 이미 미 국방성의 아파네트를 통해 실제 돌아가고 있던 TCP/IP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종종 가장 완벽한 기술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만하면 충분히 좋으면서 먼저 시장을 차지한 기술이 승리하잖아요. 바로 이게 OSI와 TCP/IP의 운명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이 커피숍 비유가 TCP/IP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가 스타벅스에 커피만 마시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스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TCP/IP라는 이름은 그 가게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인 TCP랑 IP의 이름을 딴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 안에서 HTTP, UDP 같은 수많은 다른 프로토콜들이 함께 모여서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일종의 프로토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TCP/IP는 이 복잡한 과정을 딱 4개의 실용적인 계층으로 확 압축해버렸어요. 가장 큰 차이가 어디냐면요. 바로 맨 위입니다. OSI에서는 응용, 표현, 세션 이렇게 3개로 나눴던 걸 그냥 하나로 퉁쳐서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부르고요. 중간에 전송이랑 인터넷 계층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맨 아래 데이터 링크와 물리 계층도 하나로 묶어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 모든 걸 처리하게 만들었죠. 어때요? 훨씬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모델을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이상을 담은 청사진과 현실에서 쓰는 지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 번에 딱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지죠. 왼쪽에 있는 OSI 7계층 중에서 위에 3개, 응용, 표현, 세션 계층이 오른쪽 TCP/IP에서는 그냥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묶여 있고요. 맨 아래 2개, 데이터 링크랑 물리 계층도 네트워크 액세스 하나로 합쳐준 걸 볼 수 있습니다. TCP/IP가 얼마나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거죠. 결국 이 두 모델은 시작부터 철학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OSI는 통신은 이래야 한다 하고 이론부터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말 그대로 교과서 같은 존재고요. 반면에 TCP/IP는 이미 현장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만든 아주 실용적인 지도 같은 거죠. 하나는 법으로 정하는 표준, 대유래 표준을 꿈꿨고 다른 하나는 시장이 선택한 표준, 즉 대팍도 표준이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딱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어차피 우리가 맨날 쓰는 건 TCP/IP라면서요. 그럼 OSI는 왜 굳이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두 모델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길을 찾아갈 땐 TCP/IP라는 지도를 쓰지만 만약에 길을 잃거나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할 때는 OSI라는 교과서가 훨씬 더 강력한 생각의 도구가 되어준다는 거죠.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서버에 연결이 안 돼요 라는 문제를 딱 마주쳤을 때 전문가들은 바로 이 OSI 계층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체계적으로 점검을 시작합니다. 혹시 앱 자체의 문제인가? 7계층. 아니면 방화벽이 포트를 막고 있나? 4계층. 그것도 아니면 아예 목적지까지 핑이 안 가나? 3계층. 설마 그냥 랜선이 빠진 건가? 1, 2계층.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원인을 하나씩 착착 좁혀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2개의 기둥, 이상적인 청사진인 OSI와 현실적인 지도인 TCP/I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2가지 관점을 모두 이해하게 된 여러분은 네트워크를 훨씬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청사진과 지도를 모두 손에 쥔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가능성은 정말 무한합니다.